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한샘 리바트 까사 리빙하는 백화점 승부 시작했네요. IMM 프라이빗 이퀴티가요. 한샘 명예회장 외 특수관계인 7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7.7%와 한샘 경영권을 1조 4,5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롯데는 인수 금액 가운데 일부를 조달했죠. 역대 최대 배출 SK하이닉스 메모리 고점 방박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참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사랑 위에 15억 포기 일본 공주 혼인신고하고 왕실 떠났습니다. 이지윤 머니투데이 기자인데요. 여론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여성 왕족 결혼 의식 등 별도의 공식 축하 행사 없이 신고서 제출로 마코 공주와 고무로이의 결혼이 사실상 완료됐다. 마코 공주의 의사에 따라 왕신을 떠날 때 품위 유지를 위해 받는 일시금 최대 1억 5,250만 엔, 약 15억 6천만 원도 처음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고무로는 지난 7월 미국 뉴욕주에서 사법시험을 봤다. 합격이 예상되면서 뉴욕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취직이 정해졌다. 대기업 법률사무소로 고무로는 이미 취업비자를 받는 등 미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공주는 왕실을 떠나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비자 취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마코 공주가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는 중 경찰 당국의 신변 보호, 경호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테슬라 주가 폭등한 날 머스크 자랑 트윗 할인 없이 팔았다. 정혜인 머니투데이 기자네요. 허츠 임시 최고 경영자 CEO는 마크 필즈는 렌터카 시장에서 전기차가 점점 주류의 지위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렌터카용 테슬라 전기차를 이미 영업장에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 초부터 미국과 유럽의 허츠 지점에서 테슬라의 모델 3 대여가 가능하다며 테슬라는 전기차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라고 치켜세웠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테슬라가 올해 3분기 24만 1,300대의 차량을 납품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허츠와 10만 대 인도 계약은 상당 규모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계약은 전기차에 대한 단일 구매 계약 중 가장 큰 금액이라며 테슬라는 42억 달러, 약 4조 9,127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대규모 계약을 할 때 할인이 적용되곤 하지만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할인 없이 팔았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다. 최근 회사가 차량가격을 인상했던 자신감이 그대로 뺀 뉘앙스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성장 가속화를 점치며 회사의 목표 주가를 앞다퉈 상향 조정했다. 미국 금융관의 대표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허츠와의 계약은 테슬라의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조정했다. 테니엘 쉐이 심플러 트레이딩 이사는 테슬라의 상승 랠리는 이제 막 시작됐다. 12월과 1월 중 테슬라의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며 1,200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하루 전 글로벌 투자은행 IB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을 낙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뚝 언제까지 외발 자전거 정책 계속할 것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사설인데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전망치의 절반에 그치는 쇼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의 마이너스 3.2%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시정연설에서 경제지표를 나열하며 자화자찬한 지 하루 만에 빈말이 됐다. 이번 성장률은 내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심각하게 위축된 것이다. 민간 소비가 3개 분기 만에 0.3% 감소로 돌아섰고 설비 투자는 2.3% 줄며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8.3%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관광산업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는 김성일 서울경제 기자네요. 관광은 코로나19 이전까지 10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이를 만큼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 취업 유발 개수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고 총고용의 5.3%를 창출하는 일자리 산업이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인 1,7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방한해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에 놀란 정부, 발행 물량 조절 나섭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억 원 기재부 1차관이 대독한 계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안정적 국채 시장을 운영을 위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국고채 발행량을 시장 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조기 상환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혁동 서울경제 기자인데요. 공민 공분산 비자금 4천억 원, YS에게 3천억 원, DJ에게 20억 원 냈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본인이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폭로가 전국을 강타했다. 박 의원은 고 노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로 수백억, 수천억 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우일양행 명의로 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잔액 조회표였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찌라시가 돌았다. 이로부터 2년 뒤 박 의원의 물증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고 1997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으로 확산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혼자서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1992년 대선 자금 지원 관련 부분은 여전히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대선 자금 존재 유무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것은 2011년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후보가 1992년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적어도 4에서 5천억 원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3천억 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시수 씨는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 내용을 보고 받고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노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어봤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실형을 살다 풀려난 노 전 대통령은 1999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총재에게 20억 원을 준 것은 특별히 무슨 뜻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어려울 때 경우에 따라 얼마간 지원해주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장기화 전망 올해 4% 성장 빨간불 장세희 기자네요. 올해 GDP 4%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1분기 1.04%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 병목 현상 장기화와 글로벌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 전망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형상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향후 물가가 더 오르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